안녕하세요. 딸내미가 알려드림 채널입니다. 유용한 정보와 쉬운 방법을 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분도 계시고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생활고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내 소득 수준과 자산 상태로 현재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십니다. 또한 작년까지 받았던 수급자 혜택이 올해는 끊기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곤 합니다. 정부 지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매년 달라지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중위소득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5년의 중위소득은 작년 2024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로 증가한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중위소득값에 따라서 수급자 혜택 여부가 결정되므로 올해 2025년의 급여 혜택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설명하면서 중위소득 50%, 32%등 수급자 혜택의 기준이 되는 소득값을 표로 정리하여 얼마인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가구별 소득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라거나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죠?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42%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572만 원에서 609만 원 수준으로 올랐는데요. 금액적으로 보면 대략 37만 원 정도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현재 경기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1인이 239만 원, 4인이 609만 원 선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중위값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금액이 다르므로 각자의 상태에 맞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 방법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요. 다만 대략적으로 가계 동향이나 금융복지 등 통계청의 자료들과 함께 경제성장,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지표를 함께 분석한다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 분들의 임금까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의 기준 또한 달라집니다. 어쩌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데요. 금액으로만 보면 대략 약 195만 원 이하입니다. 또한 연소득도 그렇지만 일반 재산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지원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작년이 6천원, 올해는 1.2만 원으로 조금이나마 인상이 되었는데요. 그리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기준 임대료와 주택 수선 비용 또한 인상이 있었다고 하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급여는 50% 이하입니다. 어쩌면 기준이 제일 높다고 보면 되는데요. 활동 지원비가 5% 정도 올라서 초등은 48만 7천 원, 중등은 47만 9천 원, 고등은 76만 8천 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2025년 중위소득 100%, 150%, 250%까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각종 급여 혜택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값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표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의 경우 1인 가구는 239만 원, 2인 가구는 393만 원, 3인 가구는 502만 원, 4인 가구는 609만 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이렇게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위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복지 혜택의 기준이 중위소득 250%다, 혹은 중위소득 180%다, 120%다, 혹은 80%, 50%에 대한 기준은 위의 표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 본인이 찾으시는 복지 혜택 기준의 정보를 확인하시고 중위소득값을 각 가구 인원수에 따라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급여별 선정 기준을 표로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대해서 각각 인원수에 따라 2024년 소득값과 2025년 소득값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32% 이하만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1인의 경우 2025년의 기준의 가격은 76만 5,444원입니다. 그리고 4인의 경우에는 195만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오른 것을 보고 느낀 것은 인상폭이 꽤 올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오른다고 해서 끝은 아닙니다. 중위가 올랐을 뿐 저고소득자 사이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것이고 어쩌면 더 양극화가 진행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본인의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수급자 여부가 달라진 실제 사례를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3인 한 부모의 생계급여, 주거, 의료급여를 받다가 이제 일 시작해서 월 2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데 생계의료급여는 탈락되고 주거와 한부모 급여만 가능하더라고요. 생계급여는 이제 계속 못 받는 것인가요? 라면서 실제 사례를 빗댄 질문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간략한 답변을 드리자면 총 소득 금액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준을 넘어선 소득이라면 그의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의 반대의 경우인데요. 생계급여 선정 후 근로소득이 발생됐을 경우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았는데 중위소득 32%라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결과가 나왔어요. 일을 다시 시작하면 절대 안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드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소득이 0원이라도 발생되면 저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경우는 무조건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액 안에만 들 만큼만 소득 인정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상황에서 얼마 정도 소득이 발생하면 생계급여에서 탈락되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까지만 일을 하면 생계급여에서 탈락되지 않을지를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중위 기본소득 50에서 100%, 150%까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혜택이 확대되어 저소득층 분들의 삶의 질이 개선에 기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딸내미 채널에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 혜택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앞으로도 딸내미 채널에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